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승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당초 소방당국이 발표한 열상, 즉 피부가 찢어진 게 아닌 피하지방, 근육층을 관통한 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정맥 외에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의무 기록 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이 대표는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말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면서 당분간 면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식 이후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되어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수사 상황 대응 등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나 그런 당사자들은 신속히 그 동영상이나 자기 발언들을 내리는 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당분간 당대표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무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남성 김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쇼핑몰에서 구입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기 쉽도록 모양을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또 주소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가 울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증거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씨의 당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측 협조를 받아 당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7시 반쯤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여 분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미수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남성은 평소 이웃들 사이에서는 소심한 성격에 말수도 적고 점잖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정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평범한 부동산에서 보일 법한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명예퇴직하고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말까지 이곳에서 일을 해왔고 지난 1일 부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평소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냥 모든 그냥 평범해요. 뭐 이상한 그런 거는 못 느꼈죠.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운영하던 부동산의 월세를 7달치 밀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밀린 월세를 지난달 말까지 최대한 내보겠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세 밀린 거 어떻게 낼 거냐 그랬더니 월까지 어떻게든지 정리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 이런 차분했던 성격과는 달리 김 씨는 몇몇 지인들에게 정치적 성향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한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과 정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은 김 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당적 문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야는 당적이 어디냐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이나 득실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과거 국민의힘 전신 보수정당의 당원이었고 현재 민주당 당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의자의 당적은 범행 동기와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대형 정치 테러 사건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탓인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제출했지만 범행 동기를 자당과 결부시키려는 시각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원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정치적 행적, 어떤 정치기구에 소속됐는지, 어떤 정치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 수사당국이 조사해서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피의자가 현재 자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 당원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